혹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제가 그 리뷰를 했기 때문에 그 손웅정 감독이 지금 고초를 좀 겪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또 어느 편을 들려고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닙니다. 요것도 지금 굉장히 어그로를 관심 유도가 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손흥민 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실 텐데 어제 디스패치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손웅정 측 변호인이 고소를 하신 쪽에 피해 학생의 학부모겠죠? 를 만나서 인터뷰를 이제 대화를 나눈 내용이 뉴스패치를 통해서 공개가 된 거거든요. 김영호 변호사라는 분이 유소년 축구 선수 A군의 아버지를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판단을 해보시라고 그냥 소개만 해드리는 거고요. 기사 내용은 굉장히 긴데 합의금 5억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5억을 받고자 이야기하는 그 전후 맥락이 녹취록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요게 이제 부친이 한 그 말의 대목들을 좀 살펴보면 손흥정 감독, 손흥윤, 손 부자들이 다 껴있는 건데 이미지 실추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 5억의 가치도 안 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처음에 그러면 20억 부를 걸 그랬다. 뭐 이런 말씀도 이 아버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5억이 아니라 합의를 하기 위한 어떤 금액을 상의하기 위해서 1억도 꺼내보고 몇 억도 꺼내보고 하는데 이 부친은 지금 이제 그 5억에 대해서 여기 보면 5억이 심한 거 아니다. 손흥민이 4천억에 이적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의 몸값을 얘기하고 그리고 손흥민의 가치 그리고 연예인들이 보통 뭐 심지어 이 그 부친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김호중 씨 건도 얘기하고 연예인들이 사건에 연루되면 합의금이 억 단위인데 언론사나 축구협회에 말해서 뭐 이런 의혹을 제로로 만들고도 싶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니까 변호사도 20억 부르고 5억 밑으로 합의하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5억이든 10억이든 돈이 아깝냐. 이제 이런 그 워딩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녹취록이 한 15분 정도 되는데 저는 다 들어봤어요. 전 다 들어봤는데 이제 들어보고 나니까 제가 드는 심정은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부친이 실제 그 아들에 대한 피해가 아들이 받은 피해가 부당하고 과하고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고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런 합의에 대한 내용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공법대로 가서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합의할 이유가 없다. 법대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될 일인데 15분 동안 제가 받았던 인상은 변호사와 아버님의 흥정으로 들렸어요. 흥정. 5억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잘 설득이 되지 않았고 100억, 20억, 200억 뭐 그리고 자신이 실제 이 5억이라는 돈이 자신에겐 크지 않다 이제 이런 대목들이 나와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5억이라는 부분을 강조가 되는 걸 보면 저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아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나 육체적인 피해보다는 합의금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걸까? 라는 인식을 좀 제가 받아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요 디스패치의 기사만 보더라도 사실 기사만 보지 마시고요. 혹시나 궁금하시면 녹취록을 한 번쯤은 뭐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린 피겨 선수 이혜인 선수와 관련된 내용도 또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에 대한 내용도 국가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쩔 수 없이 태극마크를 다는 선수들의 일은 마치 공적인 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적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공적으로 비화되기도 해서 사건을 다룰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렇게까지 이게 논란이 되어야 될까라는 지점이 있어서
그 대목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일단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의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라고 일단 알려드리는 거고, 다만 요 내용은 소개해드렸으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SBS 모닝와이드에 보면 또 다른 제보자가 등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아카데미에서는 아이들을 굉장히 좀 엄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뭐 여러 방식의 훈육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벼운 체벌부터 뭐 윽박을 지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코치가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축구는 격렬한 운동이니까요. 근데 이 축구교실의 학부모 중에 어떤 분이 SBS에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뭐 돌대가리 XX 너는 아직도 안 갔냐, 애들 얘기도 들었을 때는 발길질 한 적도 있다, 이런 이제 폭로들이 좀 이어지고 있나 보죠. 이거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이 안 된 겁니다. 이 주장 자체는 학부모가 SBS에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 내용이 진짜 사실인지는 어느 누구도 지금 검증한 적이 없어요. 애가 어떤 부분을 실수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걔 XX야 너 왜 이따위로 해, 뭐 이런 주장을 전 축구교실 학부모들이 SBS 쪽에 전화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바로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 걔 XX야 집에서 애미 뭐 이런 얘기를 실제 주장을 했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요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과 주장은 늘 분리가 돼야 돼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사실과 주장은 분리한 이후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녹취록이 나올 때까지는 뭐랄까 둘리배를 만진다고 하죠. 녹취록이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뭐 손웅정 씨의 뭐랄까 좋게 얘기하면 대쪽 같은 면, 타협이 없는,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지 않는 성격들을 감안해서 보자면 이것이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좀 더 기다려보고 그 판단을 우리가 나중에 녹취록이 등장하거나 실제 재판에 넘어가서 나오는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해 볼 일이지만, 디스패치의 기사, 디스패치가 공개한 녹취록, 그리고 SBS 모닝와이드가 취재한 학부모들의 주장, 폭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볼 일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쏠릴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고요. 녹취록이 아무튼 나올 때까지 우리가 그 부친과 변호사가 나눈 대화는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보시고, 또한 또 다른 폭로나 제보가 나오게 되면 그 대목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로 헤드라인이었고요.